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암호 강의 시즌2 매일 만나기로 한 캐스트의 세 번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9강 6-10콕의 3콕은 무엇으로 선택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6-10콕. 이 친구들이 입은 티셔츠가 입고 싶다. 만들어달라. 또 성화가 있던데 아까 요 강의 찍으면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나의 제안은 이거 입고 삐삐머리 해서 공부할 자신 있다. 그러면 만들어 드릴게요. 삐삐머리 해서 인증샷 한다. 그러면 만들어 드립니다. 하루 종일 하고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럴 자신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6-10콕에 3콕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두 문항 때문인데 이건 작구 14번의 문제풀이에요. 지금 보시면 n에 1, 2, 3을 집어넣어서 축차대입법으로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대한 상황을 다 살펴보고 답을 낸 거고 이건 n에 대한 일반항을 바로 찾아서 답을 낸 케이스야. 그런데 별 차이, 큰 차이는 안 나. 왜냐하면 작구 14가 워낙 쉬웠으니까. 작구 문제들, 이 작구, 작년 9평 문항들이 대체적으로 쉬웠고 그래서 14번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n에 1, n에 2, n에 3이 들어간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지수 함수를 다 그렸어도 푸는데 얼마 안 걸렸어. 그런데 그것을 n에 대한 일반항을 이용해서 풀면 훨씬 풀이 시간이 조금 더 짧아졌겠죠. 그런데 이 일반항을 구함에 있어서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일반항을 구함에 있어서도 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됐는지 생각을 하면서 풀어내는 풀이를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거야. 왜냐하면 이 작구 14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어떻게 풀든 이것만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와 이렇게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항으로 풀어내는데 단 아무 생각 없이 식으로 그냥 푸는 것. 이건 일반항으로 풀어내는데 지수함수의 고유성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것. 이 둘의 차이가 쉬운 문제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 풀이도 시간도. 그런데 장육 12번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더 수능과 결이 유사한 건 언제나 6평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9평보다 6평이 그해 수능과 유사한 결을 가지고 있다. 그 관점에서 장육 12번의 해설을 보면 장육 12번 객관식 중에 가장 풀기가 까다로웠어 라고 했던 이슈 문항이었어. 이 장육 12번의 풀이를 우리 준현조교가 저렇게 이 문제에 충격받은 N수생 풀이라고 적어놨고 이 장육 12번을 선생님이 여러 강의에서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주는데 가장 최근에 현장으로 촬영했던 건 개념 에센스 4N의 수원 수2의 지수로그 함수의 파이널 문제 4번으로 수록된 것을 6강 정도에서 풀어줘. 거기서 보시면 세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데 요 첫 번째 풀이, 그리고 여기서 살짝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풀이,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의 고유성을 사용한 요 풀이, 정말로 이렇게 풀리는 세 번째 풀이. 이거 보고 뜨악 했던 친구들이 많다고 했는데 요 풀이는 근데 3콕에서 풀어주지 않아요. 3콕에서 풀어주는 건 작구 14야. 왜냐하면 이건 3콕, 이 6-10콕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원래 분석을 해설을 해주려고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9평 14, 3콕에 대한 해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장육 12번에 도전을 하셔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암호 강의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힘은 들지만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해 보일 거예요 아마.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기분이 좋고 또 반가워해줘서 나도 반갑고, 게다가 이 문제를 하나하나 뽑아서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 진짜 중요하다. 유평으로 가는 길에 핵심 콕콕 찍어 놓은 유평에 딱 맞는 10콕이다 라는 생각을 점점 더더욱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듣고 행복하게 공부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진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평소에 강의할 때 절대 입지 않던 이런 약간 요런 옷도 매일 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약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디 갔죠? 3콕에 대한 캐스트 마무리하고, 일단 이 콕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6평 대비 5주 계획, 3주 계획,
유평 대비 여러 개회, 유평에 어떤 강의가 좋은지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그거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이 콕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로 보시든지, 사실은 재미로 보기에는 너무나 강의가 좋기 때문에 콕들도 쫙 정리를 해두시면 이건 유평뿐만이 아니라 구평 수능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금요일 3콕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캐스트 끝난 줄 알았죠? 선생님이 하루에 2개씩, 강의도 2개, 캐스트도 2개 미리 촬영해 놓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올라가기로 약속한 아무 강의 4콕을 올리기 위해서 자, 미리 촬영해 놓은 이 2번째 캐스트, 이건 토요일에 봐야 돼.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지금 여기까지 봤다. 그럼 궁금해도 빨리 꺼. 사실 이 뒷부분이 재밌긴 한데 빨리 끄세요. 알겠지? 진짜 재밌긴 한데 빨리 꺼야 돼. 자, 아무 강의 시즌2 10강 6-10콕의 4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6-10콕. 네, 얘들 자꾸 까먹네. 우리 팀오르세 이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세모 뭐 동그라미 반원 좌우 대칭성. 오케이. 너무 이제 수학적 그런 어떤 레벨이 나긴 한데 너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삐삐머리 가능하면 그러면 저희가 티셔츠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4콕을 선택한 이유는 4콕을 선택하면서 실장님께서 우리 컨텐츠 방에 작수 20번 풀 때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라고 했더니 우리 컨텐츠 팀장이, 현재 컨텐츠 팀장이 시간 순삭이라고 표현했어요. 요 분이 작년 수능 20번 문제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우리가 조교들과 함께 그 중에 한 조교가 생일이어서 삼겹살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밤에 삼겹살을 막 먹으면서 컨텐츠 조교들이었고 한 명 한 명한테 근데 우리 요쪽에서는 막 이제 그 뭐 교제팀도 있었고 해서 유경쌤이랑 막 연애 얘기가 한참 이제 재미있게 진행이 되던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첫눈에 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있지 첫눈에 딱 마주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확 돌리면서, 야, 니네도 혹시 그런 사람 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걸 느끼게 한 사람? 이라고 했죠. 그 첫눈에 반한 거잖아. 그런 첫사랑이나 그런 모먼트가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한 명씩 대답하는데 아직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다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하면서 삼겹살을 먹어요. 근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현직 컨텐츠 팀장이 삼겹살 이렇게 먹다가 작수 20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작수 20이요. 뭐라고? 나 진짜 길을 의심했잖아요. 뭐라고? 이랬더니 작수 20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작년 수능 20번. 뭐야? 그랬더니 그런 뭐 첫눈에 반한 건 없고, 어쨌든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작수 20을 보고, 작수 20 이제 아무 강의 들어가서 들으면 무슨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거야. 그걸 보는데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이 슉 지나 있어서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문제를 풀어서 맞추긴 했는데, 그 시간 순삭이라는 그 표현 속에 하지 말아야 되는 헛짓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약속한 개념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난 걸 수능장에서는 쓰면 안 돼. 수능장에서는 못 풀어. 우리가 다 막아놨어. 이게 천재들이 만드는 수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문제는 2가지 관점에서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켜라는 걸 체크한 그런 문제였어요. 개념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의 바운더리를 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는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 방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힘, 그 도구, 그 개념을 만드는 데 힘을 써야지. 약속하지 않은 개념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개념들을 많이 얇게 공부하는 건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수능장에서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쓰면 더 헛짓이고 더 오래 걸려 라는 걸 가르쳐 준 게 바로 작수 20이에요. 정답률도 미적 선택자들은 약 30%, 확통 선택자들이 약 7%, 기하 선택자들이 10몇 프로 뭐 이랬던 것 같아. 되게 정답률도 낮았어. 그래서 작수 20을 선택했고, 수원에서 합성함수의 접근법이 어때야 되는지 선생님이 핵심 테마 아주 겸손하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 준현조교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직접 마지막 천우신조에서 선생님이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합성함수, 수원에서 배운 초월함수들에 대해서는 합성함수 그래프 손대지 마, 그리지 마 라는 게 귀에 딱 꽂힌 그대로, 쌤 1분 컷 했는데요. 옆에서 놀리듯이 저는 1분 컷 했는데요 라고 했던 수원에서의 합성함수 접근법에 대한
이 사콩 문항을 선택을 했습니다. 작수 20을. 그리고 이 문항과 유사 문항으로 이렇게 올해 삼평대비 천우신조의 이 문항을 유사 문항으로 삼각함수로 만들어 넣었고, 삼평대비 천우신조 자체가 작수를 분석해서 1:1 대응으로 30문항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작수 분석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잘 체화가 되고 그에 의해 성장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삼평대비 천우신조를 이용하세요. 됐죠? 오케이. 자, 매우 좋은 문제들을, 아마 올해 나온 6평 대비 천우신조도 너무 좋지만 이 3평 대비 천우신조는 진짜 영혼을 다 갈아 넣었으니까 이게 올해 6평 올해 수능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연결을 시켜놨으니 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렇게 주말까지 오늘 토요일에 올라가야 되는 캐스트인데 토요일날 딱 지켜서 봤으면 박수. 금요일날 다 올라간 이 캐스트, 그리고 암호 강의,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공부하기로 한 공부, 그 학습량 지켜서 최선을 다하시길. 진도는 덜 나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난 후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 콕 다음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 2분 안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캐스트가 하나로 올라가니까 3콕 뒤에 얘기 안 했거든요. 이 4콕 뒤에 붙이자면, 자, 첫 번째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아침에 그 하루를 상상하며 시작해라. 이게 수험생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수면 시간을 찾고 그 숫자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플러스는 안 되겠다, 마이너스가 되면 아, 내가 요 정도 수면 시간에서는 피곤해서 오히려 집중이 좀 안 되는구나, 마지노, 한선, 줄여도 어디까지는 줄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고, 뭐 우리 유경쌤은 1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했더니 실장님이 보통 고양이과 동물들이 12, 12시간 뭐 그 정도 그 이상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경쌤이 잘 보면 고양이를 닮았어요, 얼굴이. 그래서 선생님이 고양이 사진 나오면 이거 유경이 닮았지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과, 그러니까 상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은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라. 너무 중요한 나에게 맞는 음식. 물론 모두가 말하는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이 있겠죠. 뭐 합성 착색료, 착향료가 많이 들어간, 우리가 먹는, 무분별하게 먹는 어떤 간식들은 일반적으로 몸에 안 좋겠지. 몸에 안 좋은 건 당연히 자제를 해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라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나랑은 안 맞는 음식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다. 제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뭐 안 맞는 음식이 참 많이 있겠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와서 보여줄 걸. 선생님이 되게 큰 도시락 가방을, 직육면체로 생긴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엄청 커요. 이거를 그림은 그리지 말았어야 돼. 그죠? 화가가 되는 건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파는 가방은 사지 않겠죠? 근데 엄청 큰 도시락 가방이에요. 이거를 아침에 이제 딱 들고 나오면 이게 선생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먹을 음식이에요. 이 안에 죽이 하나 있고, 위급할 때, 배고플 때 먹는 죽도 들어있고, 그리고 고기도 있어요. 단백질. 그리고 나물 반찬도 있고, 과일도 들어있고, 과일도 약 2통 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주스도 있고, 블루베리즙도 있고, 대추차도 있어요. 목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먹어야 되는 모든 그 몸에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하나 딱 들고 나오는데 정말 무거워요. 이걸 도시락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게 씨름선수인가? 씨름선수. 들은 많이 먹겠죠. 당연히. 힘을 쓰는 운동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이 좀 있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어도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은 강의할 때 내 발음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내 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어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 귀로 들리는 나의 소리가 일정 크기여야지만 강의력에 대해서 약간 평소의 그 템포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에도 목소리를 크게, 마이크로 충분히 들어가는데도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늘 듣던 크기만큼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교실에서 촬영할 때는 혼자 마이크를 써요. 실제로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발음, 내 소리, 이 강의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스튜디움이라는 게 있죠. 그 강의에 내가 생각하는 규격,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2배속으로 돌렸을 때도 발음이 딱딱 꽂혀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날 괜찮은 컨디션으로 강의를 했다라고 스스로 느껴요. 요즘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삶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조교들이 피자 먹을 때, 어제 처음으로 준현 조교가 생일이라 그래서 피자를 시켜서 조교들이 먹는 피자를 같이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피자 너무 맛있다 하면서 한 조각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그 다음날 뭔가 부담이 좀 없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단 거라도 필요해 라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개월에 한 번 일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평소 밖에서 사 먹을 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은 먹지 않아요.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걸러내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바깥 음식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 더 내가 예민하게 그날의 강의력과 컨디션을 체크를 해봤을 때 딱 집밥 아니고는 최상위 컨디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좀 강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그 강의력은 강의 준비에서만, 그 수학적인 부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강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키는 것들, 그것이 총 동원이 되어서 나오는 강의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강의는 사실은 되게 무섭다고 생각한 게, 어느 날부터는 이 강의가 내 강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강의를 하는 순간까지는 내 거야. 근데 강의를 하는 순간 이후부터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 거고, 여러분들 실력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의 강의가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외부 음식을 못 먹었어요. 먹지 않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먹기 시작했어. 그렇게 나한테 안 맞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걸러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외의 몸에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음식들 중에도 나한테 안 맞는 걸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선생님한테는, 나한테는 우유와 계란이었어. 어릴 때부터 우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가 크는 그 시즌에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가 좀 많이 컸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우유가 한의학적으로 나의 몸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한의학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유를 딱 끊으면서부터 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좋아졌거든요. 계란도 잘 안 맞고, 그러다가 조금 그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하나를 더 이게 수학 선생이야 뭐야,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내가 컨디션이 괜찮을 때, 몸이 좀 건강할 때는 그런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할 땐 괜찮아. 근데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체력이 좀 딸리는 중이야. 과로를 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런 음식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생활은 괜찮겠지만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워야 되는 일을 한다, 또는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한다, 그러면 딱딱 느껴진다고. 집중력의 차이가 한 시간에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잖아. 그래서 이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매번 도시락을 싸서 밥을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차라리 안 먹어요. 그냥 안 먹고, 너무 허기가 져서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집어넣지만, 그냥 내 몸에 맞고 좋은 게 아니라면 그냥 안 먹는. 그러니까 우리 유경이가 자기 월급의 식비가 100%예요 막 이런 농담을 할 때도 있는데, 양적으로는 줄여요. 먹는 양을. 그렇게 해서 절제된 식습관으로 강의 준비를 하죠. 선생님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나는 내 강의력은 8, 90%가 이 밥에서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직도 이렇게 딸의 도시락을 싸주시는 우리 어머님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아주 소울메이트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게 영상을 보시거든요. 여기서 그동안 계속 지금도 도시락을 싸주셔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아직도 딸을 위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좀 해도 될까요? 여기 캐스트를 통해서. 네, 엄마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또 딸은 호강을 시키고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효도를 하고 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게 맛있게 먹는 건 좋지만 몸에 좋은 걸 잘 먹으셔라. 갑자기 영상 편지를 썼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버이날 이럴 때 이제 어머니 이렇게 엄마 뭐 갖고 싶어? 이러면 현금이 좋아. 이렇게 하는 날이 와요.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들께 효도도 하고 행복하게. 근데 또 뭐 부모님들은 주는 것 자체로,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표현 자체로 사실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다음 이야기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 그거 할게요. 다음 캐스트 5콕의 내용으로 넘겨놓고 4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락을 먹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손에 닿는 나쁜 음식은 먹지 않기 위해 노력하셔라. 알겠죠? 여러분들이 밖에서 먹는 음식에도 패스트푸드보다는 조금이라도 한식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노력으로 선생님이 강의력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듯이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력을 올릴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오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